이선우의 세상은 캠퍼스 틀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물감 냄새와 눅눅한 먼지가 뒤섞인 그의 작은 작업실은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유일한 성역이었다. 그는 무명 화가였다.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는 것조차 사치라 여길 만큼 철저히 무명이었다. 그의 그림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과의 대화였고 부서진 내면을 이어붙이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몇 달 전, 그는 필생의 역작이라 할 만한 그림 하나를 완성했다. 심해의 꿈이라 이름 붙인 그 그림은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다. 캔버스에는 단순한 푸른색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빛을 머금은 코발트 블루,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희망처럼 반짝이는 울트라마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심연의 인디고. 그 색채의 소용돌이 중심에는 마치 고래의 눈동자처럼 혹은 태초의 생명처럼 빛나는 작은 점 하나가 있었다. 그 그림은 선우의 영혼 그 자체였다. 그는 완성된 그림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만 고이 저장해 두었다. 인터넷은커녕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만의 비밀이었다. 여느 때처럼 늦은 오후, 선우는 커피를 내리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어 아트 관련 뉴스피드를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미지가 있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림, 심해의 꿈이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똑같았다. 미세한 붓터치의 질감, 색이 섞이며 만들어내는 오묘한 경계, 그리고 심연의 중심에서 빛나던 그 작은 점까지. 단 하나의 차이점은 이미지 아래에 달린 출처였다. 작품명 ABYSSAL 레버리 작가 EIDOS AI. EIDOS.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한 거대 IT 기업의 이름이었다. 선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떻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의 그림은 단 한 번도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었다. 작업실의 낡은 컴퓨터는 인터넷조차 거의 연결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다. 이 그림은 단순한 데이터의 조합이 아닌 그의 고통과 환희가 녹아있는 영혼의 조각이었기 때문이다. 선우는 즉시 EIDOS사에 연락을 취했다. 몇 번의 자동응답과 부서 돌리기를 거쳐 겨우 연결된 담당자는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고객님, 저희 EIDOS AI는 수십억 개의 공개된 이미지를 학습하여 독자적인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특정 작품과 유사성이 발견될 수는 있으나 이는 철저히 우연의 일치이며 표절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요? 이건 유사한 수준이 아니라 내 그림 그 자체입니다. 나는 이 그림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선우의 절규에 가까운 항변에도 담당자는 매뉴얼을 읽듯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라는 차가운 이메일 한 통뿐이었다. 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IT 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저었다. 선우야, 그건 불가능해. 오프라인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AI가 어떻게 접근하겠어? 세상에 그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난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 화가님, 이 그림이 화가님의 것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대중에게 공개된 시점은 EIDOS AI가 먼저입니다. 법정에서는 먼저 기록을 남긴 쪽이 유리합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솔직히 말씀드려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그를 망상에 빠진 무명화가 취급했다. 세상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그의 진실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작업실에 틀어박힌 선우는 붓을 잡는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아 미친 듯이 두 이미지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픽셀 단위로 확대하며 차이점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절망만 깊어졌다. 그것은 복제품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그대로 다운로드한 것만 같았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창작의 고통과 환희, 캠퍼스 앞에서 보낸 수많은 밤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는 EIDOS AI가 생성한 다른 이미지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보았다. 그 속에는 수많은 무명 예술가들의 절규가 희미하게 어려있는 듯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분명히 존재했을 법한 독창적인 스타일들이 뒤섞여 그럴듯한 이미지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EIDOS는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혼을 수집하고 분해하여 재조립하는 약탈자에 가까웠다. 어떻게든 증명해야만 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창작의 의미를 되찾아야 했다. 선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해 몇 년치 작업 파일과 사진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낡은 외장 하드에서 3년 전 작업실을 찍어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 그는 막시메의 꿈의 구상을 시작하던 참이었다. 벽에는 초기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 한 구석에는 그림의 초기 버전 파일이 희미하게 보였다. 바로 그때 선우의 뇌리를 스치는 섬광 같은 깨달음이 있었다. 스마트폰 자동 백업 클라우드. 그는 3년 전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사진들을 잠시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백업해둔 적이 있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사실이었다. EIDOS가 접근했다는 공개된 데이터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용 약관이라는 교묘한 덫 뒤에 숨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무단으로 긁어모은 것은 아니었을까? 사진 속 모니터에 비친 아주 작은 이미지 조각. AI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른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한 줄기 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작업 기록 마이너스 초기 스케치 파일의 생성 날짜, 작업 과정을 찍어둔 사진들의 메타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백업 기록까지 마이너스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그것은 한 편의 그림이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를 담은 한 예술가의 고독한 연대기였다. 선우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대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거대 AI에게 영혼을 도둑맞은 한 무명 화가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 심해의 꿈과 EIDOS AI의 AB와 ESSAL 레버리를 나란히 올리고 그림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와 작업 과정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첨부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길어올린 창작의 고통과 환희가 과연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술의 진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영혼까지 데이터로 수집당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 그림은 나의 꿈이고 나의 심해입니다. 당신들의 AI는 나의 바다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글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이었지만 곧 수많은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공감을 표하며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MYSOULISNOT와 EOURDATA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다. 선우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익명의 제보들이 쏟아졌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무명 화가의 외로운 절규는 기술 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도화선이 되었다. 결국 EIDOS는 백기를 들었다. 그들은 데이터 수집 과정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며 선우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선우는 거절했다. 며칠 후 그는 작업실로 돌아왔다.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심해의 꿈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림은 더 이상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자 시대에 던지는 질문이 되어 있었다. 선우는 오랜만에 새하얀 캔버스를 이젤 위에 올렸다. 붓을 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색을 당당히 펼쳐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의 진짜 예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캔버스 위로 심해보다 더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새로운 색채가 번져나가기 시작했다.